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스닥 랠리 임박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일단 그 최근 상승에서 소외가 되면서 여전히 그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 지난번 그 8월 고점 부분을 거의 대부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르면 이제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강한 어떤 그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NK맥스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무리 없어 보여요. 하여튼 그 기술적으로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 놓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고 또 타이밍도 좀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참고하시 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5 핵심주 두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했던 종목들이 좀 제법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 눌림목이 들어온 시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 주간 브리핑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소재 산업재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주들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다소 좀 주춤할 만한 그런 모습인데 뭐 순환매 과정이라고 또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지금 사실 그 대외적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도 불확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북한에서 또 오늘자로 ICBM을 발사를 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 주요 지표들을 보면 지표는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인데요. 지난 그 10월 2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고가가 이제 그 4.232%였거든요. 4.232%에서 현재 어제 종가가 이제 3.769%니까 지금 이제 육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은 그게 국채이든 지방채이든 회사채이든 발행하는 측에서 봐야 돼요. 불확성이 커지게 되면 사실 그 발행하는 측에서 금리를 좀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의 핵심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은 사실 그 버블이 완전히 상당부 꺼졌다고 봐야 되겠고, 채권도 사실 그 4.232%에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4.232%에서 저는 어떤 그 절정 피크를 찍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이 지금 조정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자산 시장, 글로벌 자산 시장이 보면 주식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채권과 부동산이 같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완연히 이제 꺾여 버렸죠. 달러당 이제 1,444.2원까지 환율이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살짝 장중에 이제 그 121선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120선을 다시 또 이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환율이 급락했죠. 원화가 이제 강세인데 뭐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뭐 하여튼 이유가 어떤 간에 외국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지난번에 121선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 붕괴를 시키면서 환율도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뭐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고 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폭은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세는 상당 부분 좀 꺾이지 않았나.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최악의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악재를 타고 주가가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이 경기 대비해서 어떤 경우는 1년 선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때는 또 6개월 선행하는 게 있어요. 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뭐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선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저가에 이제 대량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 10년 만기 채권도 이제 완연하게 꺾였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 다우 공업 30개 평균 지수입니다. 30개죠, 30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죠. 소재 산업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죠.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8,60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8월 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34,000포인트를 거의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저도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기사를 보거나 혹은 이제 다른 정보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걸 하여튼 다우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다음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는 전혀 못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나스닥 쪽에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가 약간 눌림목 형태로 들어왔다고 이제 보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랠리 보인다는 것은 나스닥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죠.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라도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지만 거의 뭐 절대 바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 2021년 11월 달에 16,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10,000포인트까지 60%가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추세 상승 지금 추세 상승을 얘기하기는 사실 그 좀 말도 안 되죠. 일단 그 낙폭 가됐다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라 보는데 8월 고점까지 찾아간다면 이제 13,0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워낙 이제 골이 깊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좀 세게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구글입니다. 알파 A죠. 알파 A 보면은 이제 그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못 주고 이제 최근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 완전 바닥권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아직도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여전히 전혀 어떤 바닥 징후를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최고가가 21년 11월 달에 414달러에서 177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주가가 뭐 하여튼 뭐 폭락세를 보였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88달러에서 지금 이제 85달러까지 주가가 빠지고 약간 이제 뭐 이중 바닥형인가 혹은 이제 N자형 형태로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양봉을 만들면 이제 그 N자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특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보니까 다음 주 정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초반서부터는 뭐 상당 부분 강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죠. 일단 그 우리가 그 항상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그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에 이제 조정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현 시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세 상승에 접어들었으니까 좀 더 간다고 보는데 가더라도 어떤 기술적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여기서 이제 차고 나가서 이제 60만 원 지금 60만 원대 안착을 했는데 70만 원, 80만 원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 나스닥보다 이제 빅테크주가 되겠고 우리 그 성장주 쪽은 상승에 좀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만히 시세의 어떤 역학관계를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고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이 매기가 우리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성장 낙폭과대 성장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단편적으로 그냥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낙폭과대 성장주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5G 관련주도 두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HFR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RFHIC인데 그 HFR과 이제 RFHIC는 이제 예전에도 5G 한참 올라갈 때 있었죠. 우리 코로나 직후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HFR도 그렇고 RFHIC도 그렇고 저희가 또 저희 회사 주력주로도 추천한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HFR은 이제 그 5G 중에서 이제 프론토리라고 이 좀 복잡한데 이게 그냥 연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결 장치. 프론토리 이제 매출의 거의 한 50% 이상이고 스캔 WN이라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전송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요것도 이제 매출이 한 전체 비중에서 한 2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실적이 굉장히 좋죠. 북미양 공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키아를 통해서 일본양 매출이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프리베이트라는 게 그 전용이죠. 전용 5G가 어떤 신제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상승의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보면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너무 이제 단기 등락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그 주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4만 원인데 사실 그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좌하단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59억이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그 210억 흑자 전환됐어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800억입니다. 800억이니까 200억 대비 800억이면 40%, 400%죠, 400%. 82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지금 뭐 이제 11월 달도 중간을 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라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그 흑자 전환된 해 대비해서 400%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역사 고점 돌파했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이제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사 고점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그 800억,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1000억대 드디어 이제 진입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계속해서 신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추세를 이제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이제 눌림목 이틀 조정 이후에 오늘 좀 대체적으로 조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900원 나오고 있습니다. 2.7% 있거든요. 이틀 빠지고, 사실 이틀 눌림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선택했는데, 오늘 한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하지 마시고 한 33,000원대 초중반 정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사시더라도 조금 이제 선취하는 것 정도. 33,000원대, 33,000원대 그 초중반 정도에서부터는 좀 사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HFR입니다. HFR 추세 자체는 면면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런 추세로 이어지고 내년도는 이제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까지 계속 좋아진다면 주가는 당연히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할까, 4만 원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시장만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었다면 이미 그 돌파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5G 테마 전반하고 같이 이제 그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뭐 시장 또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점 가격 때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RFHRC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턴어라운드. 계속해서 이제 그 적자 혹은 이제 미비한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 이후서부터 실적이 그냥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메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그 전망치 보고서들을 이제 종합하면은 내년도 이후서부터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FHRC 같은 건 단기 매매할 종목이 아니라, 지금 주가도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역사적 고점이 이제 48,000원이에요. 48,000원에서 23,000원대니까 뭐 반토막 이상 빠진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빠질 때마다 물량을 계속 모아라 간다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수익률도 작게는 50%, 많게는 한 100% 혹은 그 이상 도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RFHRC가 꿈꾸는 바대로,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뭐 어떤 그런 소정의 그런 그 실적이 나온다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역사고 좀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RFHRC는 이제 그 GAN이라고 하죠. 질화 갈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 생산업체고, 아울러서 또 네트워크 장비도 생산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 이제 미국향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원래 올해가 하반기서부터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뭐 대외적인 불확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경기 침체, 코로나 이런 상황 등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내년도는 이제 가능하다 보니 내년도도 뭐 연계될 수 있는,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재작년서부터 이제 RFHRC를 말씀을 드릴 때,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죠. 이게 기존은 여기 이제 맨 아랫줄 보시면 기존 대비라는데, 기존이라는 건 실리콘 기반입니다.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라고 그러죠. 실리콘
실리콘 기반 대비해서 열 전도율이 5배가 높대요.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또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 기반보다 실리콘 반도체 기반보다는 이제 그 열 에너지 손실도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어때요? 단가가 공급이 많아지면 단가가 이제 낮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임박을 했다고 보는 거죠. 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겠고 또 전력용 반도체도 있죠.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전격 제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올해는 몇 번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내년도 이후부터 이제 도모해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길게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이제 그 2020년에 30억 적자에서 21년 실적 턴어라운드 됐죠. 44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7억 정도죠. 7억 정도. 겨우 이제 적자를 면할 정도인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 200억. 그리고 후년도 이제 300억이랬는데 이 전망치와 실제치가 좀 근사하게 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크게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HAFR도 상당히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바닥에 잡는 게 좋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우리가 큰 수익을 도모한다면 RF HRC를 우리가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매기 자체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 쪽 이런 쪽으로 소재 산업재 쪽으로 오늘 현대 건설기가 15% 급등하고 있네요.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성장주 특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대비 지금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500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겨우 지금 14만 원 정도로 지금 14만 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그 좌하단 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장주가 오늘 그 제목 자체가 이제 그 나스닥 랠리 임박이 된 거죠. 나스닥이라는 것은 성장주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성장주가 앞으로 우호적인 어떤 그 성장주 환경이다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BTS 군대 불확성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일 맏형이 진이죠. 진 입대가 올해 안으로 입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성은 없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크죠. 그 BTS 군대 불확성 해소만으로 저는 20만 원 정도 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활동이 중단이 되는데 솔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제이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이홉 솔로 활동에 이어서 이번에 그 맏형 진이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앨범 지금 이제 제목이 제가 좀 잊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RM 있죠. RM이 이제 12월 1일인가 2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제 새로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BTS가 이제 잠정적으로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앨범 판매량은 공연은 뭐 줄 수밖에 없겠죠. 앨범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BTS 역할이 줄면서 주가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사실 앨범 판매라든가 BTS 데미지는 의외로 좀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멤버들 각자의 어떤 그 개성을 잘해서 좋은 또 아이템으로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발 아티스트 있죠. 후발 아티스트들이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븐틴이라든가 TXT 또 엔하이픈이 있죠. 엔하이픈에 이어서 뭐 계속해서 이제 공연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뉴진스가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엔팀이라는 일본 제 현지 아티스트죠. 이게 제2의 BTS를 꿈꾼 다음 제2의 BTS를 이제 뭐 표방하면서 출범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아티스트거든요. 이것도 한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위버스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직 뚜껑을 지금 하이브에서 열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플랫폼 기업으로 좀 거듭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PBR이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BR이 2.0배가 안 됩니다. 2.0배, 2배라고 쳐도 2배 정도면 사실 가치주 반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장주라면 기본적으로 한 5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최악의 구간은 통과했다 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좀 힘드시라도 조금 더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